예, 292M3 쇼 교환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액추에이터 관련 이야기 하면서 좀 빠뜨린 게 있어서 한마디만 간단하게 좀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브라켓, 그러니까 이 샤프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달려있는 이 기어만 구매를 하셔서 교환을 하셔도 충분히 수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교환을 하려면 이게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좀 시일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292M3 차주분들이라면 사실 요 기어 관련해서 두 개만 미리 구매를 해 놓으시면 액추에이터가 고장 났을 때 바로 수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한다 생각하시고 이 기어 두 개 정도만 구매를 먼저 해 놓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첨언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본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92M3 관련 컨텐츠 한번 연달아 가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M3 그 앞에 쇼크 업서버를 신품으로 교체를 했는데요. 왜 앞에만 했는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원래 처음에 이제 앞뒤를 다 하려고 해서 이제 견적을 받았었는데, 견적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 정식 센터에서 가끔 이제 그 캠페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서스펜션 관련 수리는 30% 할인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거기에 혹해서 한번 견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받았던 견적은 이제 이 정도면은 그래서 할만하다 해서 이제 부품을 주문을 했는데, 그 나중에 죄송하지만 견적을 잘못 드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뒤 모두 하게 되면은 대략 한 500만 원 중반 정도의 금액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앞뒤 모드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그 그 업소버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 스프링이며 이제 그 관련된 부속 전체를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나오는 것을 예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500만 원 중반 정도, 여기서 이제 30% 할인을 받아도 한 400만 원 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일단 그래도 부품을 주문하긴 했으니까 앞에만 먼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앞에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292M3의 그 쇼크 업서버를 교환하려고 마음 먹은 것은 사실 상당히 오래전인데, 그 이유는 이 차의 승차감이 예전보다 많이 좀 헐렁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서스펜션 이 사이사이를 그 메꾸고 있는 어떤 그 부싱들, 그런 부싱들이 이제 조금씩 그 어떤 탄성을 잃어가면서 헐렁해지는 어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헐렁한 느낌이 드는 그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이 쇼크 업서버 때문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뭐 여기서 단순하게 이제 교환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원래 그 292M3 순정 상태가 그 리어보다 그 프런트 차고가 조금 높아서 이렇게 차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살짝 앞에 이렇게 들려 있거든요. 그 앞에가 살짝 들려 있도록 세팅을 한 이유는 솔직히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짐작만 하고 있는데, 뭐 저의 짐작을 또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살짝 그 들려 있는 그 갭을 줄여보고자 그 저희 샵에 오시는 분의 그 끝물 M3 그 차에 차대번호를 구해가지고 그 차에 들어가는 앞 쇼크 업서버 부품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 292 차주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끝물에 그 출시됐던 그 292 그 프로즌 에디션 모델들, 컴페티션 모델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뭐 그 모델들이 일반 모델 대비 그 차고가 살짝 낮은 그 쇼크이 적용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상한 대로 그 다른 부속의 어떤 그 품번은 전부 같은데 그 쇼크 업서버와 그 스프링은 품번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 장착하면 앞에 차고가 좀 많이 내려가겠다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아쉽지만 그 차고가 그대로예요. 근데 뭐 자기 위안을 좀 해보자면 기존 쇼크와 그 스프링이 세월 때문에 좀 눌려가지고 차고가 좀 낮아져 있던 어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그 컴페티션용으로 바꿔도 차고가 동일하게 보이는 것인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만약에 뒤를 이제 그 신품으로 교환을 해서 차고가 조금 올라간다, 뒤에 차고가 좀 올라간다, 뭐 그런다면 정말 그 앞에 쇼기 조금 눌렸던 것이라고 아마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다음번 30% 캠페인 때는 꼭 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차고가 낮아지지는 않았지만 주행감이 예전처럼 탄탄해진 것은 정말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요. 정말 바꾸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관련된 어떤 그 부속이 좀 노후가 되다 보니까 방지턱을 넘을 때 뭐 잡소리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 쇼 자체가 좀 덜렁덜렁 거리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쇼 관련된 부품 전체를 싹 신품으로 교환을 하고 나니까 그런 어떤 덜렁거리는 느낌도 정말 완전히 사라지고 너무 좋습니다. 나중에 그 뒤까지 바꾸면은 어떤 느낌일지 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이 쇼크 업서버를 신품으로 바꿨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거짓말 못해서 조금 뭐랄까 신차 같아지는 어떤 그런 것은 비단 이 292 M3 뿐만 아니라 모든 차종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 노후된 차를 소장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 타고 계시는 분들은 여유가 되신다면은 앞뒤 쇼크 업서버를 신품으로 교체를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뭐 그 애프터 쇼크 업서버를 하셔도 좋긴 한데 제 경험상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취향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드리자면 서킷에서 랩타임을 욕심낼 정도로 어떤 그 차를 잘 타는 어떤 그런 실력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 그냥 공도에서만 이렇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거나 가끔 한 번씩 공도에서 즐기는 어떤 그런 용도로 차를 타시는 분이시라면 애프터 쇼크 말고 그냥 순정 쇼크로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엔지니어들이 괜히 이 쇼크를 이렇게 달아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 차고를 좀 낮추고 싶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KW나 뭐 올린지와 같은 어떤 그런 쇼크를 하셔야겠지만 그런 쇼크를 하신다고 해도 너무 단단한 어떤 그런 버전의 제품 말고 그 부드러운 그 스트리트용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차고도 적당하게 좀 낮추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사실 예전보다도 차고가 그래도 굉장히 좀 기본적으로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차들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대략 한 10mm 정도만 낮춰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어떤 그 쇼크 업서버의 스트로크가 너무 짧아도 차의 움직임이 굉장히 공도에서는 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대략 한 10mm 정도만 낮춰도 좀 보기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그 하체 튜닝을 하고 싶을 때 이 쇼크 업서버의 가격이 가장 비싸다 보니까 비싼 거 말고 그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그 엔진룸의 어떤 그 뭐 스트럿바나 아니면 뭐 하체 보강 킷 뭐 이런 것을 해보고 막 그러시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해도 이게 좋아진 건가라는 어떤 확신이 잘 들지 않을 정도로 되게 좀 미세한 효과만 있습니다. 물론 효과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드리는 어떤 비용 대비 그렇게 뭔가 확 체감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게 이제 자잘하게 여러 번에 나눠서 돈을 쓸 바에 차라리 그냥 더 모아서 그 한 방에 쇼크 업서버를 먼저 바꾸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그것이 훨씬 효과도 크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보강은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쇼크를 먼저 바꾼 다음에. 쇼크가 헐렁거리는데 뭐 아무리 뭐 이 차체가 딱딱하다고 해서 어떤 몸으로 체감되는 느낌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아예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잘하게 여러 번을 돈을 들일 바에 모아서 그냥 쇼크만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근데 뭐 사실 요즘에 나오는 차들이 워낙에 뭐 국산 수입 막론하고 엔진룸에 그런 스트럿바도 잘 되어 있고 셰시 보강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는 데다가 이 서스펜션까지 이 순정 서스펜션들도 엄청 훌륭한 어떤 그런 뭐랄까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 하체 튜닝의 어떤 그 필요성을 느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 서킷에서 어택할 게 아니라면 이제 순정이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그 헐렁해지는 것이 이 쇼크 업서버 말고도 이 스티어링 휠의 감도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헐렁해지고 뭐 서킷 주행이나 어떤 과한 주행을 한 차들은 조금 더 헐렁해집니다. 근데 이 스티어링 휠의 감도까지 신차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일이 커지고 또 그 웜 기어까지 통째로 바꿔야 그런 감도가 좀 많이 되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사실 뭐 그 정도까지 할 만큼의 필요성은 저도 느끼진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 작업은 하지 않거나 정말 할 게 없고 돈이 남아 돌 때 아마 할 것 같아요. 네, 다음번 그 292 관련 영상은 2차 공기펌프 고장 수리인데, 부품은 준비를 해놨는데 제차 뜯는 게 이제 세상에서 가장 귀찮다 보니까 언제 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은 997 관련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럼 뭐 간단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